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 소구력을 가질 수는 없죠.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자기 딸 표창장 위조하고 온갖 스펙 위조해가지고 대학 보낸 그 사람이 교육계획 김동을 얘기해 말이 안 되죠. 일단은 한동훈을 불러내는 겁니다. 네 딸은 어땠는데 이름은 호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응하는 강성, 그 극렬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거라도 꽉 잡으면은 소수 정당으로서는 그것도 굉장히 큰 정적 자산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는 건데 지금 딱 보면 저는 굉장히 안쓰러운 게 이것잖아요. 그래도 정당인데 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 이게 이제 원한이고, 그러니까 보복이잖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삶하고 뭔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그래서 보게 되면 두 정당 모두가 사실 당을 뭘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들의 사법 방탄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법적인 리스크들을 갖다 모면하기 위한 또는 그걸 변명하기 위한 또는 거기다 반격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무기로 지금 사유화하고 있다는 측면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동의하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아프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그렇게 집권하고 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좀 다르게 처리하겠다고 해서 보여왔다면 또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엄격하게 그 공천에서 야당의 공격에 빌미를 안 주겠다고 하는 기조를 유지했다면 그러면 그 뒤에 지금 후보 확정된 사람 날려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조국 장관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지금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과거에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딸 문제나 휴대폰 비밀번호 왜 안 했냐. 손중성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사진 60장 보낸 건 대체 뭐냐. 꾸준히 해왔던 말입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저 사람 또 저러네 이러고 말았는데 디올백 문제 또는 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또는 뭐 기자회견이 아니죠. 간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행 이런 걸 보면서 설득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 이분들이 이러는 거 보니까 조 전 장관이 얘기하는 말이 일부 사실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설득력을 사실은 대통령실과 여권이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강성 지지층들이 예. 민주당에 묶여 있다가 떨어져 나가서 거기서 그걸 하는 거고 뭔가 약간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끝난 일이고 조국 벌써 2심까지 나왔잖아요. 결과가 뻔한 거예요. 거기다 심판의 심리는 이제 없는데 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조국 대표가 뭐 당연히 뭐 상위권 번호를 받을 거고 2번 받을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듣자 하니까 벌써 투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2번이죠. 뭐. 원래 1인 한 표를 하려다가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90%를 가져가고 나머지 후보들이 10%에서 뭐 5.3%, 5.1% 이렇게 순위 정해야 돼서 1인 4표 체제로 1인 4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 2표, 남성 2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셀프 공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비례대표 맨 마지막 쉽게 말하면 당선이 유족시되는 곧 뒷자리 거기에 나를 배치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정말 되고 싶은 모양이에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저는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그 4월 총선에 임할 것이고 그 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